네, 중랑의 살거들랑 벌써 6번째 방송을 맞았습니다. 10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6번째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편이 지난번에 예고해 주셨죠? 어디라고 하셨죠? 네, 지난번에 청량리에 대한 청량리 같은 청량리였다면 이번에는 교통과 관련해서 서울의 동쪽각의 서울역이었던 이제 청량리역. 오늘 청량리역에 관해서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준비 하나만 한번 볼게요. 네. 화면 보시면은 그 제목 자체가 서울의 동쪽 그리고 서울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혹시 서울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동쪽역 청량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쪽 아니면은 서울의 남쪽 뭐 그쪽에 해당하는 역은 혹시 무슨 역으로 생각이 되세요? 서쪽이요? 서쪽이 되거나 아니면 서울로 봐서는 이게 동쪽의 대표적인 역이 청량리역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남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쪽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은 있지만 서울역을 저희가 가기 전에 이 역을 먼저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이 종착역 뭐 보통은 지방에서 오는 차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동쪽역이 청량리역이라면 이 남쪽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 바로 직전에 영등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역 하면 떠오르는 게 왜 영동이었을까? 그 서울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강남을 영동이라고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모르고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지방에서 서울을 올 때 중심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남쪽이면은 강남터미널이고 당연히 버스를 타고 오니까 그리고 동쪽이면은 그 강변터미널 지금 동서울이라고 불렀던 그 동서울 아니면은 그 강남터미널인데 어느 친척집을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남터미널에 내리느냐 아니면 저쪽 고속터미널에 내리느냐 아니면은 동서울터미널에 내리느냐 그게 달라졌었죠. 근데 서울산 친척들은 되게 그 강북 사셔가지고 동서울터미널로 많이 왔었어요. 네. 저희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기차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기차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스탬프 이런 스탬프 좋죠. 저희가 지금 서울의 동쪽 이게 역이라고 하는 경성,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이야기인데요. 뭐 긴 시간 동안 한 건 아니고 대략 한 4, 5년 정도를 청량리역은 동경성역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영등포역은 남경성역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4,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원래 제 이름인 영등포역 그리고 청량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청량리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비슷한 구조예요. 청량리역과 이 영등포역은 서울의 동쪽과 남쪽의 뭐 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울역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유명세가 덜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서울역 다음으로는 용산역이 오히려 이제는 뭐 더 대표역이 돼버렸지 뭐 KTX가 출발하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지방에 있는 도시와 용산역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역 아니면 용산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 같아서는 오히려 용산역 아니면은 뭐 그런 역들보다는 청량리역이 어떻게 보면은 전차가 가장 먼저 개통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봐서도 가장 먼저 개통된 역으로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영등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차가 다니던 시절에 이제 생겼긴 했는데 그때가 대략 1920년대 즈음에 이제 전차 그 노선이 증축이 되는 상황에서 노량진 역 쪽에다가 역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에 한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전차역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홍수가 한강에 심각하게 네. 나서 이 노량진 위치에는 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 쪽에다가 역을 먼저 만들게 되면서 오히려 영등포 쪽이 조금 활성화되다가 이제 이후에 노량진한테는 다시 또 역명을 주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영등포역이 더 개발이 많이 돼서 네. 유명한데 이 영등포역은 이따 이제 뭐 오늘은 준비한 사진 저희가 없지만 네. 대체적으로 오비 공장이라고 오비베어 그 맥주 있잖아요. 네. 그 공장이 무려 처음에 33년부터 93년까지 있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공장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해서 영등포역 하면 떠오르는 게 오히려 오비 공장 있었던 곳 이렇게 할 정도로 영등포역은 이제 뭐 물류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왔던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영등포하고 노량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원래 그 이름의 유래가 포고 진이니까 나루터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거기에 네. 그 사극에 봤던 나무로 지어진 그 나룻배가 그 드나드는 네네. 나무로 삐걱삐걱하는 거기 그 올라가가지고 뭐 그 배를 탔던 그곳이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육지인데.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은 물이 들어왔던 곳인데 당연히 저지대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대 높이고 사람 살고는 있어도 늘 이제 그 옛날 치수 완벽하지 않았던 요즘 빗물 막 펌프 막 만들어 놓아도 지금 그 국지적 홍수 내리면은 막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그때였으면은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당시 1925년도 을충년 대홍수는 네. 정말 기록적인 홍수였대요. 그러니까 대략 45일간 비가 내려서 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때 을충년 대홍수로 인해서 우리 암사동의 선사주거지가 발굴이 되기도 아이고, 하고, 예, 우리 뭐 중랑천 쪽에 그 기록에 의하면 중화동에 있는 소가 네. 뭐 용산까지 떠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비가 많이 왔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같으면은 왕이 이제 반짱 가지수줄이고 네.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 네. 우의정 다 물러나고 네. 네, 그런 난리가 났었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쪽의 서울역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청량리역을 생각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량리는 이렇게 뭔가 산보하기 좋은 그런 길 네. 이런 의미로 청량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비 오면은 장화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전차의 종점이니까 내려서 주변을 조금 한가롭게 산보하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뭐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청량리부터는 이미 사람들이 이 경성이라고 하는 이 한양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휴가지 같은 편안한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것도 이제 있기에 말씀드리면 군이라는 거는 20년대 이제 한참 전에 네. 그 말투에서는 네. 자네를 부르는 군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무슨 군 할 때 그래서 네네. 군이라고 나와가지고 좀 요즘 말투하고. 그거 아시죠? MZ 세대들 어휘 이해도 가지고 지금 막 난리 기사 보셨어요? 뭐 심심한 사과 논란. 네. 뭐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MZ 세대 그쪽에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어떤 작가가 팬덤에서 뭐 좀 논란이 일어나니까 글을 올렸대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고 난리가 났대요.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MZ 세대 어휘력이 막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뭐 저는 뭐 반반입니다. 말은 알아듣기 쉽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휘력 보다 넓은 독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도 하고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뭐 많이 쓰이지 않는 말은 점점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도 꼰대인가 봐요. 왜 저렇게 책들을 안 읽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고요. 한 40대 60으로 60 정도가 야, 왜 저렇게 저 말도 못 알아듣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사실은 길었습니다. 동대문에서 갈라져 나가는 청량리행 전차를 잡아타기를 나는 군에게 권하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종점은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군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아담한 삼보로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김기림 씨, 청량리 조선지광. 네. 28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김기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선지광이란 책 안에 청량리라는 제목을 가진 이제 글을 남겼어요. 수필인데 이제 그 수필 내용을 보면은 대략 1928년도 그리고 8월이다 보니까 아마 여름철에는 산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되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산보하기 좋은 길을 네. 청량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선택해서 소개한 글 같아요. 당연히 종점이라는 게 보이는 게 네. 두 대가 저렇게 나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리고 앞에 있는 버스 앞에 지금 흙무더기가 있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다가 그 단선일 테니까 저기 뒤에 있는 차가 먼저 빠지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갔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달구지 있고. 네. 네. 지금 보는 사진도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다 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의 청량리의 네.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청량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오늘 1시간 동안 거의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전차라고 하는 그 동그라미가 이제 생긴 것이 가장 먼저 생긴 청량리의 교통수단이라면 이후에 이제 뭐 경원선이라든지 아니면 경춘선이라든지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식의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청량리에 몰리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른쪽의 그림처럼 청량리 전차가 들어가는 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청량리 기차역이 또 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철역하고 기차역이 네. 달라진 네네, 것처럼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눠졌었던 것 같고 이쪽에 청량리역이 또 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네. 더 했던 거는 바로 그 자리 지금 청량리 미주 아파트라고 하는 자리인데 네. 왼쪽 그림으로 봤을 때는 대략 그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한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요쪽에 요 네. 위쪽에 지금 여기가 미주 아파트가 있는 네. 이 자리거든요. 근데 요 자리가 지금 경성제대라고 해서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 소위 말하는 그 옛날 그 예. 개화기 때 그 모던보이 할 때 나오는 그 최고 대학 그 엘리트 까만 그 까만 고등학생 교복 같은 입고 다니면서 경성대국제학 학생이다 뭐. 네네. 배지도 달고 네네, 다니고 그렇죠. 막 교복도 입고 뭐 이랬던 학교 모습인데요. 지금 요 보시면은 여기 그 청량리 여기 있는 요곳이라며 요 끄트머리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기차역이 있는 요 부분이라면 전차는 요쪽 따라서 동대문으로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청량리 여기네요. 네. 자세히 보니까 한자가. 네. 그래서 여기 전차를 따라서 동대문으로 다녔던 지금도 뭐 1호선 지하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성동역이라고 불리우는 요 부분은 네. 지금의 제기동역이에요. 그래서 제기동은 경춘선의 종점인데, 네. 그러니까 성의 동쪽이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성동역. 성동역.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청량리로 잠깐 변경이 되었다가 네. 이 노선이 이제 차후에는 어디로 변경이 되냐면 현재 저희 중랑구 상봉역으로 이제 지하철로 바뀌면서 이제 경춘선은 네. 이제 추억의 기차로 되어버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경성제국대학이라고 된 거 보니까 물리과대학이네요? 네네. 물리과대학이 이쪽에 있었고, 당시에 서울대학교는, 이 동숭동에 그 의대랑, 그 다음에 그쪽에 법대가 같이 있었고, 여기는 물리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길 곳이 지금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네, 그렇죠. 예, 서울 그 공대가 이제 저쪽 그 공릉동 쪽에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학교가 굉장히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었고,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요 화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쪽 부분에 선농단이라고 제기동 쪽에 있는 요 주변에 이제 서울대 사범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울대는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학교가 있다가 이제 대체적으로 1970년도 즈음에 이제 관악산 쪽으로 이제 완전히 마스터 플랜을 짜서 옮겨지면서 현재 이제 서울대가 이제 이전이 간 것은 대체적으로 한 80년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곳 중에 이제 학교가 이쪽에 있었다는 거는 또 교통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서울에 뭐 그나마 학생들이 내려서 여기 전차에서 내려서 바로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이쪽에 생기고, 또 뭐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또 하겠지만 그 서울시립대학교가 옛날에 농대였었고요. 그러니까 광신고교? 예, 그쪽에 있다가 이쪽에서 이제 여기 그 저희 지금 있는 자리 있잖아요.
삼육대학교, 네네. 아니 삼육병원 옆에 그쪽으로 뭐 또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부근에 네. 이제 이따가 뭐 나중에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 부분이 대대체적으로 지금 회기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회기. 여기가 이제 경희대학교가 있는, 이제 음. 옛날에는 신흥대학교였다가 네네. 경희대학교, 그리고 옆쪽에는 외국어대학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쪽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가 많이. 그렇죠. 예. 여기 학교 다 몰려 있죠. 대학교들. 그렇죠. 이쪽 지역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 많이 모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리고 저 구석에 고대도 보이고요. 예, 조선시대에 뭐 왕릉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선시대 왕릉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그 대학교로 변신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차근차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그 청량리 그 노란색 이거 지도 봐도 네네. 옛날 지도 그릴 때 기호 네. 기억하시죠? 저게 아, 논 표시잖아요. 논 표시요. 네. 네. 점점에다가 긋는 네네. 게 다 논이었네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저희가 뭐 맘모스 백화점 있다가 지금 이제 백화점 새로 선대요. 하이스텐데 신역사에 선 백화점.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장 주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롯데 백화점이 있는 그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농사지었던 시절. 그렇죠. 네. 그 당시엔 여기가 서울이 사실은 아니었기 그때는 아니긴 했죠. 예, 그래도 이제 뭐 농가 뭐 이런 것이 같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종경성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것도 다 일본 사람들의 정말 그 빅플랜이 이제 네. 숨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네네. 조금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오늘 이제 아까 경성제국대학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전차 속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경성제국대학교 학생들이에요. 네. 보다시피 안경 쓰고 모자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운전하시는 이제 차장님이 네네. 보다시피 이것도 금액이 대체적으로 있었는데 처음에 전차가 나왔을 때 제일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일은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인천까지 네. 대략 한 뭐 제가 생각하기엔 걸어도 한 10시간 가까이는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빠른 걸음이라면. 근데 이제 이걸 갖다 대충 1시간 반 정도에 네. 이제 가니까 뭐 지금도 저희가 여기 서울 동쪽에 살다 보니까 인천은 먼 곳이라고 저 생각을 하잖아요. 인천에서 만나자, 인천에서 뭐 모임 있다라고 그러면 일단 표정이 딱 네. 이제 찡그러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빠름에 대한 거, 왜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빨리가 굉장한 그 용어처럼 정착이 됐는데, 그렇게 빨리 가는 거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네. 전차 가격이 얼마든지 비싸도 그렇죠. 나는 이거를 내고 그렇죠. 타니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조선 그 시대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그릇 요만한 거를 먹을 수 있었던 게 그걸 먹어야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디든 기운이 걸어야 없으니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만한 밥그릇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 있는 사람 먹을 필요 없는데 걸어 다니고 이제 품하고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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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구까지 막 뭐 날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말박이 이거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기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옛날에는 자외선, 그러니까 요즘은 햇볕을 많이 덜 쬐니까 옛날 한 80년대 그 인터뷰 하셨던 TV에 나오는 분 그 연령을 비교해도 그때 30대고 지금 30대고 다르죠. 겉보기 연령이 틀리거든요. 햇빛 그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저분들도 이거 나는 교수님들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아마 연령이 더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긴 그때 만학도도 있었고. 당시에는 학교가 워낙에 없었고 또 일본인들도 이 학교에다가 이제 넣기 위해서 굉장한 작업을 해서 이제 경성의 대체적으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일본인들이 살았을 당시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워서 아마 일본 분들이 거의 많이 타셨지 한 않았을까. 30대 중반돼 보이는데요. 아마 흑백이긴 해도. 그리고 아래쪽 사진은 이제 경성제국대학 그 있었을 때의 그 전경 모습이에요. 근데 학교 자체가 뭐 본관이라든지 기숙사, 뭐 생도들의 공소라고 하면 이제 약간 종교 시설도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요 청량리는 당시에 굉장히 송림이 울창하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경성제국대학이 지어진 요 교사 주변이 명성황후 능침이 있었던 지금의 홍릉 수목원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엄청나게 울창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우니까 피서지로도 각광받던 곳으로 네. 청량리가 인식이 되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성제국대학의 입학생들이 상당히 힘들게 학교를 들어갔던 이야기를 이제 그 나온 신문 기사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그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개교식을 보고 쓴 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살짝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신분 시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분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왜 예전에 그 뭐 70년대나 이럴 때는 신원조예요? 네, 신혼조회인데 그 또 그 부모님의 뭐 할아버지의 그 윗대까지 뭐 빨치산이었나 아니 뭐 그런 어떤 좀 운동을 많이 했거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 사관학교, 네. 경찰, 네. 공무원 네. 그쪽으로 갈 때 이제 특히 많이 봤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대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경찰서에 의탁을 해가지고 신분 네. 시험을 보게 해서 했고 또 일본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유치를 많이 시키려고 일본 각지의 신문에다가 경성제국대학이 언제 학교를 개교하니 모두 와서 사시오. 그 대신 기숙사도 제공할 것이며 당신네들은 특별 대우처럼 해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